주말 동안 또 엄청난 이슈가 터졌습니다. 이더리움 해킹 이슈가 발생해 시장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이 어지러운 시장이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 것인지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 리서처입니다. 주말 동안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죠. 이제 전 세계 거래소 중에서도 이제 순위권에 있는 바이비트에서 2조가 넘는 이더리움이 해킹 당했고, 그로 인해 좋은 흐름이었던 비트와 이더가 순식간에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미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고, 이제는 있었던 일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저는 지금이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 하락장에 들어설 것이다, 또는 상승장이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진 않고요. 오히려 이런 악재들로 인한 하락은 그동안 기회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나리오가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제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비트의 방향성입니다. 이 이더리움 해킹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 흐름이 좋았고, 하락 추세선이 닿는 위치에 있어 242평선과 하락 추세선을 동시에 돌파해 주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갑작스럽게 이 해킹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악재가 있고 없고를 좀 떠나서 지금 현재 비트는 이 삼각수렴 안에서 이 지지와 저항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 같은 것도 솔직히 누가 이 해킹을 미리 예견해 대응을 할지, 그리고 생각보다 이 이슈에 비해 큰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냥 평소 CPI나 금리 인상이나 이런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른 결과가 더 큰 변동성을 불러왔지, 이번 주말에 발생됐던 이슈는 당연히 호재는 아닙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대규모 해킹 이슈에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저는 글쎄라는 대답을 하고 싶네요. 지금 비트는 이 삼각수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구간은 여기에 공유를 한 것처럼 하단 추세선 94,300달러 지지, 그리고 상단 추세선 98,000달러 저항, 이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닿을 때마다 94,300달러에선 분할 롱 포지션, 그리고 98,000달러 이 위치에선 분할 숏 포지션으로 이제 매매를 할 계획이고요. 이 관점이 폐기되는 순간은 일봉 마감 캔들이 이 추세선들을 각각 이탈했을 때, 만약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일봉 마감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숏에서 롱으로 전환, 반대로 상승 추세선을 하방 돌파하는 일봉 마감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롱에서 숏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이제 접근을 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여기에 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은 좀 속도가 생명이니까 고정 댓글 링크 통해 입장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 추세선들의 지지 저항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로 이더리움의 상승 관점입니다. 이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더리움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현재 이 삼각수렴 안에서 움직였었고, 주말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해킹 사건이 발생한 건데 이걸 다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 이 부분만 아니었다면 상승세가 이제 좀 오늘까지 쭉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솔직히 그 부분이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차마 이 이더리움 해킹을 예상조차 하지 못했고요. 우선은 지금 벌어진 일이고 이제 와서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지금 상황에서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에 돌파해줬던 이 하락 추세선이 지지받는지,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현재 이 강한 저항 라인 2,850달러를 돌파해주는지, 저는 이 2가지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 하락 추세선과 동시에 현재 하단에 상승 추세선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위치, 즉 여기가 깨지는 순간은 다시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를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야 그 다음 목표로 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 여기 이 위치입니다. 지금 여기 이 구간은 현재 단기적으로 강한 저항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850달러를 이제 돌파해 줘야만 상승세를 쭉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당장 매매를 한다면 1번의 위치, 저는 이 하락 추세선을 지지받는다는 가정하에 손익비 상으로 좀 롱 진입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손절하는 위치보다 이 앞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니까요. 그래서 손절가는 당연히 이 캔들의 저가를 깬 상태로 캔들이 마감했을 때를 손절가로 잡으면 됩니다. 즉 2,691달러를 깬 캔들로 마감했을 때가 이제 손절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두 번째 시나리오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로 이 이더리움 해킹 이슈는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이 해킹에 대한 이슈는 뭐 그동안에도 여러 알트들이 겪어왔던 문제점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가 주목되고 있는 것은 이제 해킹이라는 악재도 맞지만 이전 FTX 사태 때와 같이 뱅크런 사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이제 공존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바이비트 해킹이 발생되고 40억 달러가 뱅크런이 발생됐습니다. 이제 해킹으로 인한 하락보다 이 뱅크런으로 인한 하락이 이번 하락의 이유로 저는 더 크다고 봐요. 40억 달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5조가 넘는 규모인데 해킹 당한 것보다 2배가 넘는 규모의 돈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다만 이 빠져나간 돈이 저는 고스란히 각자의 통장으로 들어갔냐?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 대규모의 돈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대형 거래소들, 예를 들면 뭐 바이낸스와 같은 곳으로 더 옮겨졌을 거라고 봐요. 이제 과거 FTX 사태 때처럼요. 진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몇십 조의 거래소도 파산된 상태에서 이제 회복을 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이 규모는 절대 적은 돈은 당연히 아니지만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서야 이 해킹 이슈 같은 것들이 문제가 당연히 되겠지만 지금 시장에선 결국 이 해결이 될 문제들이고, 이 문제들이 불안감이라는 악재에서 결국은 해결이 됐다라는 호재로 시장은 변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래 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하락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아직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 잘 대응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그에 따른 대응을 이제 여기 이곳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 링크 통해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이제 호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